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12월 23일자 진행하겠습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칠각형 만들기. 제가 뜬금없이 이런 착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칠각형을 그리기 위해서 저는 삼각형에서 시작해가지고 칠각형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삼각형을 상하로 뒤집으면 육각형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국기 상징인 건데요. 요 안에 육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표현했듯이 이 점선으로 그 육각을 연결을 하면은 육각형을 그려낼 수 있겠죠. 그런데 육각형을 이렇게 이 약간 돌려서 우측으로 이런 뾰족한 데가 평면이 한 등변이 양쪽으로 벌어지게 이렇게 좀 돌려가지고 여기에서 좀 그리면은 좀 쉽게 나오는데 이 육각형의 그 한 등변을 7분의 1로 잘라버립니다. 7분의 1만큼만 줄여요. 그러면은 전체 길이는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육각형에서는 그 수직으로 내오는데 요게 약간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다 보면은 그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약간의 뭐 재도 자르가지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틀릴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길이가, 그러나 그 등변의 합은 일치할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칠각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팔각형은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팔각형은 3 곱하기 4, 육각형은 3 곱하기 2니까 쉽게 만들어졌죠. 3 곱하기 4를 하면 12가 나오죠. 12각 안에 팔각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팔각이, 이렇게 팔각이 등변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구각형은 어렵습니다. 칠각형까지는 해봤는데 차라리 구각형이란 건 없고 팔각 이상은 원의 세계로 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구각형을 만드실 수 있는 기법을 발견하시는 분은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12각으로 했을 때 그 안에 팔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이 12각이야말로 1년 12개월을 상징하기도 하고 시계도 상징하기도 하고 또 별자리 12궁도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천지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상징적으로 하늘은 동그랗고 땅은 네모나고 사람은 세모로 상징했었습니다. 우리나라 한글은 이 천지인에서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옛날 훈민정을 보면은 그 동그라미를 축소시키면 점이 돼버리죠. 그래가지고 모음을 만들어낼 수 있고 다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징은 육방성이라고 그럴까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문자는 그 히브리 문자는 여기에서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해 냈었습니다. 천재를 지내는 원구단은 황제만 가능했죠. 이 대한제국 때 원구단을 만들어서 천재를 고정히 지냈었습니다. 왕은 팔각단에서만 지을 수 있었습니다. 2조 때는 원구단이라는 게 없었죠. 대한제국 때 원구단을 만들었고 양반 규정은 육각정밖에는 지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육각 각 이분법적을 극복하려면 그래서 칠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칠각이 필요할 것이다.
칠각을 서로 연결하면은 뭐 뚜렷한 거는 안 나오지만은 이 안에 육각형도 있고 오각형도 나오고 삼각형도 나오고 사각형도 나오고 삼각, 사각, 오각, 육각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칠각 자체에는 자신이 그렇고요. 이런 재미난 것을 했기 때문에 이 사회제도가 칠각형 형태, 대립이 없는, 이분법적 대립이 없는 세상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고려아연 투자, 한영 FTA 후 영민은 왜 한국 상대 승리 선언했나? 한정영 스쿠프에서 12월 22일 영국, 한국과 FTA 개선 협정서 자동차 내주거 서비스 기반 확보, 서비스 최대 무역 흑자국은 미국, 제조 기반 광물 기업 지분 눈독, 고려아연 테네시 재련소의 환호, 한국 세계 8위 서비스 무역 적자국, 제조업 치중 불균형 성장의 발목, 이렇게 요약 보도를 했습니다. 누가 승리를 선언했다면 누군가는 패했다는 얘기다. 무역이나 국가 간 거래는 항상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다. 그런데 지난 16일 현지 시간 영국 총리와 미국 장관이 한국을 상대로 승리를 선포했다. 12월 셋째 주는 우리가 영국과 FTA 개선 협정을 합의하고 고려 아연이 대규모 미국 투자를 발표한 때다. 미국의 대한승리 자축, 미국이 고려 아연의 대규모 테네시주 재련공장 투자를 자국의 승리라고 자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전략 광물 확보를 경제 안보 핵심 가치로 여기기 때문이다. 미국 에너지부와 전쟁부는 올해 들어서만 리튬 아메리카스, MP 머트리얼스, 캐나다 회사인 트릴로지 메탈스 등 광물 관련 기업 4개의 지분을 확보했고 자석 생산업체 USAR 지분도 곧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대한승리 선언,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지난 15일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개선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는 영국 기업과 잊어버렸습니다. 노동이라고 한 것 같아요. 막대한 승리, 휴지 윈이라는 공식 선언을 발표했답니다. 그래서 이 기자는 사물의 경제와 사고의 경제로 그렇게 식별을 하고 있네요. 서비스 수출 흑자국 미국이 8천억 원대, 영국이 2,900억 원대, 인도가 1,782억 원대인데 서비스 적자국은 중국이 2,290억, 독일이 802억, 한국이 8위인데 23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영국과 한국의 이번 협상에서 서비스 무역과 관련한 함의에 주목했다. 영국 로펌 회계법인 기술기업들이 양국에서 동시에 사업을 운영하기가 쉬워졌다. 우리나라는 상품과 서비스를 모두 합친 수출국 순위에서는 2024년 기준 세계 8위의 경제 대국이다. 서비스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춘 미국은 자신들의 취약점인 제조업 기초를 다지는 데 만족했고 미래의 서비스 흑자국 1위를 목표로 하는 영국은 그 기반을 다질 수 있는데 만족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의 균형이 어그러진 우리로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을지도 모른다라고 결어를 맺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구식민지 시대는 사물의 경제로 서구가 지배했었죠. 이제는 서비스 경제로 간접 지배하는 형태로 변모해가고 있을 뿐이다. 미국 기술기업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했던 것은 글로벌 금융의 원가 회계 패러다임으로 부추긴 결과였는데 세월이 지나고 일본과 한국이나 이런 데가 경제가 산업, 실물, 사물의 경제가 급격히 발전하면서
안 되겠네. 그러니까 일부는 기술 기업을 미국 땅에 유치하려고 그러고 상대적으로 무역 적자는 서비스 무역 흑자로 돈을 벌려는 거 이런 거로 지금 영미가 힘을 합쳐가지고 해 나가려는 것 같아요. 트럼프 2.0 지지통신에서 매일 선별해서 그 트럼프 미 행정부에 관련된 뉴스들을 매일 요약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여 1만 2천행 이상 2026년 춘투요구 닛산 노련 내년에 1만 2천행 전체 금액 많이 올려달라는 얘기도 아니네요. 전체 그린란드 특사 임명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린란드 욕심이 없어진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미 적대행위 종교를 태국 캄보디아에 요구 우크라이나 평화회담 미용 순회 미로 고위 당국자 협의 우크라이나 평화안 논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 남부 루지애나주의 랜드리 지사를 그린란드 특사로 임명한다고 SNS에 발표했다. 트럼프는 안보상의 이유로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영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씨는 랜드리 씨가 미국의 국가안전 보장에 있어서 그린란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다라고 지적. 동맹국가의 세계의 안전을 위해 미국의 국익을 강력하게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한일 터널 구상 2010년대부터 부상한 이유는 실현 가능성과는 별개로 박계지 민호루가 서일본 신문에서 12월 22일입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옛 통일교회의 본고지가 있는 한국에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정치권 공작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밝혀진 것은 교단이 추진해온 한일 터널 구상의 한국 측 기점인 부산인 큰 무대였다는 점이다. 보수 혁신의 정권 교체가 심한 한국 정치 속에서 보혁 두 눈으로 정치인에게 접근하던 구도도 떠오른다. 교단의 창시자 문선명 씨가 국제평화 하이웨이 구상을 발표한 것이 1981년 한국의 중앙일보에 의하면은 도쿄, 서울, 평양, 모스크바 등 3개를 고속도로로 잇는 장대한 것이었다. 그 출발점이 규슈와 한국 부산을 잇는 길이 200km 이상의 한일 터널도 여겨진다. 한학자 총재는 2016년 규슈 측의 기점인 사가현 가라스시의 시험 갱도를 시찰, 이듬해인 17년 보수계의 서병수 부산시장 당시 한일 터널의 기초연구에 예산을 매겼다.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이달 사퇴한 혁신여당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씨도 당시 부산지역 국회의원이었다. 원래 거액의 비용이 필요해 실현 가능성조차 의심되는 동구상이 이 시기 부상해 온 것은 왜일까? 투계 다툼이 관계하고 있다고 식자는 지적한다. 교단에 정통한 부산 장신대 탁지일 교수는 실현 가능성과는 별개로 추진하는 그룹이야말로 문씨 유주의 후계자임을 대내외에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한다. 주요 일면지 광고로 변명. 일본 자민당과 달리 한국은 보역으로 정권 교체가 있었고 교단 측은 어느 쪽이 대통령이 돼도 로비를 하지 않았느냐, 대통령이 되도록 그 로비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게 설득력이 있는 내용 같습니다. 일본은 결코 선택받지 못하는 나라가 아니다. 고학력 고수입 외국인의 일본 이주 희망이 급진장하고 있다. 12월 22일 프레지던트 온라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경제력 저하, N적, 고물가,
지금은 옛날과 달리 일본은 이주지로서 인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 국제관계부 부장의 코레카와 유씨, 오히려 근년 일본은 이주하고 싶은 나라 랭킹의 상위에 들게 됐고, 게다가 학력이나 수입이 높은 층에 인기가 있다. 이주 의혹으로 본 일본의 위치 설정. 일본으로서의 이주는 방출국의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활발해진다. 이는 최근 엔화 약세 등으로 일본이 경제적 우위를 급속히 잃어가고 있다는 언론 등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이미지와 일치하지 않는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순위 하락, 그 결과 2021년에는 미국 1,407만 명에 이어 2위 988만 명, 2024년에는 아랍국가 1,757만 명 및 미국 1,586만 명에 이어 3위 1,374만 명을 차지했다. 같은 해 일본 다음으로 인기를 보이고 있는 것이 캐나다 1,261만 명, 호주 1,243만 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일본은 동남아 2위. 이주지로서 일본의 인기는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높고 동아시아, 남아시아로 이어진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미국이 19.3%에 이어 전체 이주 희망자 중 18.5%가 일본을 선택해 미국에 바짝 다가섰다. 이는 3위 캐나다 7.6%, 4위 호주 6.1%및 5위 한국 5.9%를 크게 따돌렸다. 학력 수입 높은 층에 인기 있는 일본. 일본의 인기는 고졸, 대졸 학력이 높은 층에서 미국, 호주, 캐나다에 이어 4위로 높은 경향이 나타나지만 중졸 이하로 봐도 아랍국가,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캐나다에 이어 5위로 낮지도 않다. 지금도 일본은 선택받지 못하는 나라가 아니다. 일본의 이주지로서의 인기는 실적뿐만 아니라 개인의 의식면에서도 높고 또 그러한 경향은 학력이 높을수록 강해진다. 그렇다면 그 요인은 무엇일까? 원인은 무엇일까? 이 점에 대해서는 의욕 잠재 능력 모델로부터 설명할 수 있다. 어려운 걸 들고 나오네요. 경제 격차가 적을수록 이주하기 쉬워진다. 최근 일본에 많은 노동자를 배출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의 1인당 GDP가 1,000에서 4,000달러 범위에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산유국 등으로의 이주가 거의 정점을 찍고 선진국으로의 이주로 전환해가는 범위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알면 아시아 각국에서의 이주에 있어서 송출국가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일본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이유나 이주 희망에 있어서 학력이 높을수록 일본의 인기가 높아지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네, 댓글이 참 잘 그 의견을 낸 것 같아요. 근처에도 몇 명이 있어요. 거의 기술계입니다. 기술 수준은 상당히 높고 논리적인 업무 대응을 할 수 있다. 해외와의 커뮤니케이션은 강하다. 기업들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일본인과 결혼해 거주권이나 영주권을 얻는 사람이 많다. 이들의 속마음은 미국, 유럽과 비교해 스트레스가 작다고 한다. 경쟁에서 이기고 더 높은 위치를 원하는 사람은 미국이나 유럽으로 갈 것이다. 단지 안정된 일과 가정을 가진다면 일본이라는 선택사항은 있다. 물론 기술 등 특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조건이지만 이렇게 했네요. 그런데 이렇게 이주인들이 많아지니까 기화여건 거주 10년 이상, 영주 허가에 맞춰 인상, 정부 여당 검토, 지지통신 정치부 12월 22일, 정부와 여당은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기화 거주 요건을 현행 5년 이상에서 영주 허가와 같은 원칙 10년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기화 요건을 명시한 국적법 개정은 하지 않고 운영으로 대응하는 방향이다. 관계자가 22일 밝혔다. 거주 요건의 엄격화를 둘러싸고 일본 유신의 회는 야당 시대의 9월에 정리한 정책 제언으로 보다 무거운 법적 지위인 국적 쪽이
영주 허가보다 느슨한 역전 현상이 생기고 있다라고 지적. 같은 소리는 자민당 내에서도 뿌리 깊고 다카이치 사나의 수상이 재검토를 지시하고 있었다. 익명희망이라는 댓글자가 실제 외국인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배경에는 일본 측의 노동력 부족과 수용 정책의 확대가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측면도 강하다고 느낍니다. 선택받은 나라라는 표현은 조금 지나치게 낙관적인 인상으로 데이터의 일부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러한 시각이 이민 논의의 균형을 맞추는 계기가 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참 교양 있게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댓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문제죠. 일본은 영주권도 10년 해약 허락을 해라. 근데 우리는 3년 영주권에 3년이면 영주권 주다가 지방자치 선거권까지 줘버렸으니까 이게 그게 매국 행위를 지금 지방자치 매국 행위하는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친중적이라고 그러니까 제일 많이 들어온 게 누구냐 이게 중국인하고 저기 조선족 출신 중국인들. 그 중국은 이중국적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돌아가겠다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중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서 조선족들이 너무 많이 살고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 문제가 많습니다. 일본 하는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황금 한 대 띄운 트럼프, 하나와 손잡고 미 조선업 부활 선언, 미 해군 새 프리킷함 하나와 건조, 유진우 조선비즈 12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 차세대 함정 건조를 위해 한국 조선업계와 협력을 선언했다. 한화가 미국 현지 조선소에 50억 달러 약 7조 4천억 원을 투자해 쇠락한 조선 거점을 부활시키고 이를 통해 미 해군 해상 장악력을 복원하겠다는 계산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플로리다주 마로라고 별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 해군이 추진하는 신형 프리킷함 사업에 한화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올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마스카 구상의 핵심 성과물로 평가받는다. 트럼프 행정부 해군 재건 전략은 황금 한 대 골든 프리트 구축을 축으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 이름을 딴 트럼프급 전함을 이 함대의 주력으로 내세웠다. 이는 미 해군이 보유한 기존 구축함보다 훨씬 큰 규모다. 전자기, 레일건과 레이저 무기 등 미래형 화력을 탑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향한다. 하나는 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기반으로 미 해군 전력 강화의 교두보 역할을 맡는다. 다만 전문가들은 트럼프급 전함 효용성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브라이언 크라크 허드슨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항공모함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원거리 타격 능력을 확보하려면 현재 구축함보다 2, 3배 큰 규모 함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마크 몽고베리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국장은 한 척에 50억 달러가 넘는 비용을 투입하는 전함은 현대해전에 최적화된 선택이 아니다라고 하며 전술적 유용성보다 대통령의 시각적 선호가 반영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죄송합니다. 미 해군은 신형 전함 외에도 연안경비대 선박을 개량한 프리킷함 사업을 함께 추진 중이다. 이번 계획에는 최대 50척에 달하는 지원함 도입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날 회견에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게스 전쟁장관, 존 펠렌 해군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소속 안보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황금함대 프로젝트에 힘을 보탰다. 전문가들은 한화가 대규모 투자를 시작하는 내년부터 글로벌 조선시장 주도권을 쥐기 위한 한미동맹 행보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자꾸 이러니까 원화 올라가고 그것도 얘기를 했고 그러지만은
또 한 번 매국노적인 발언을 하고 싶네요. 이럴 바에 차라리 미국 51번째 주를 우리가 먼저 신청을 해가지고 좀 해결을 좀 해라. 로마 제국 1000년 가도 언젠가는 가겠지. 그때 가서 다시 1000년 안 갈 거예요, 미국이. 지금 저기 세계 패권 가지고 지금 뭐 해봐야 이제 100년 정도 됐나요? 51번째 주 해가지고 그렇게 좀 살다가 혹시 알아요? 그 코리아 주에서 그 대통령이 나올지?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와 동맹협력 문제 평화재단 데일리안에서 12월 23일 08시입니다. 현안진단 무너지는 대서양 관계와 전략적 자율성의 시대. 이 평화재단이라는 데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 이름은 안 나왔습니다. 러우 전쟁 러시아 아닌 유럽 탓하는 트럼프 한국 살아남을 방법은 유럽 안보 러시아가 아닌 나토의 유럽 동맹국이 문제 비개입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한 이번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은 크게 서방구 전략, 대중정책, 유럽 전략, 중동 전략, 아프리카 전략을 담고 있으며 평화 구축자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협상 노력,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관련해서 이번 문서는 지정학 차원의 강대국 경쟁보다는 강대국 간 경제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정책의 새로운 최우선 목표가 중국과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관계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이유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가치 외교는 이제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 미국과 중국의 강대국 정치는 지정학적 관점보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정의되고 강대국 공정과 협력 부분이 강조될 가능성이 크다.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 등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장에 대해서 미국은 동맹국의 안전보장이 아니라 이 지역 동맹국들이 미국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동맹의 역할 분담과 부담 전가를 예고하고 있다. 이제 동맹의 집단방위 의미도 좀 유사시에 자동 발동이 아닌 선택적 동맹음으로 전환될 것 같다는 점을 시사함에 따라 동맹의 효용성이 훨씬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인식과 정책 구상을 고려했을 경우 우리는 전략적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필요성과 더불어 한미동맹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전략적 난제를 부여받게 되었다. 다가오는 2026년이 한반도 상황에 부합하는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에 관한 실질적인 토론의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다양한 생각을 가진 열린 토론은 이를 통한 집단지성의 축적은 분명 한국 안보와 평화를 성장시키는 튼튼한 토양이 될 것이다라고 추상적인 거로 평화재단이라는 데서 버물어 버렸습니다. 자, 요거를 단순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필요조건 논리로 한국의 생존을 위하여는 반드시 자주국방을 해야 한다. 자주국방을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해야 된다. 미국한테 끌려다니지 않고. 한편 한국의 생존을 위하여는 민주주의 정체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 민주주의 정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는 한미일 동맹을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 여기 비디에는 전략적 자율성 추구를 왜 해야 하냐면 왜냐하면은 미국 우선주의 NSS에서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은 또 다른 원인은 미국이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이익을 강조한 것은 중국이 이미 힘을 잃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CD 왜냐하면 한일 경제 규모로 봐서 동북아 국방 예산에 투자하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일본은 다카이치가 중국과 대립각 역할을 실행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굿캅 이미지, 일본은 배드캅 이미지를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의 형님한테 꼬붕이 알았습니다. 형님이 원하는 거를 겉으로는 상호 경제적 이익이라고 하지만 제가 악역을 맡으란 얘기죠. 알았습니다.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략적 자율성과 한미일 동맹 강화 사이에는 갈등 대립 구조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분단 지역을 한반도 남북 분단으로 비유해 보면 남한이 경제 발전이 되어야 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도 경제가 재건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크라 젊은 층이 이탈로 EU와 튀르키예 간섭이 예상된다. 이건 피터 자이안의 견해죠. 우리나라가 삼면이거는 북한은 막혔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은 도망갈 데가 없었어요. 어쨌거나 남한 땅에서 살자고 했기 때문에 경제발전에 인적 자원이 태어났고 베이비 부모들이 왕창들 태어났던 거죠. 유럽의 그 지형과는 국경이 다른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해결 변수는 남북 휴전 상태의 해소일 것이다. 중국이 북한을 자신들의 완충지대로 인식하며 경제적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와야 되면 미군이 분명 평양에 주둔할 것이기에 현재로서는 중국도 힘들지만은 북한의 경제적 교류 지원은 끊질 못하니까 재정 비용 낭비라든지 이런 일들로 해가지고 북한이야말로 중국한테 쥐약이 될 날, 스스로 포기할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북한은 러시아하고 더 친교를 맺으려고 그러고 러시아에서도 오는 게 별 볼 일이 없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어떻게 되겠느냐? 그때 가서 미국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고장난 엔화 금리 올렸는데 더 약세로 가는 이유는 김은정 조선일보 12월 23일 금리 30년 만에 최고로 올렸지만 엔화는 거꾸로 약세 1달러 160엔 먹전. 더는 못 올릴 것 시장 비관론 속 정부 돈풀기가 진짜 원인 지적도 원행 동조와 심화 우려 1달러는 160엔 1,500원이 될 것 같은 160엔을 바라본 22일 일본 최고 외환당국자인 미무라 아츠시 일본 재무성 재무관이 결국 구두 개입에 나섰다. 그러나 엔화 약세 흐름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BOJ가 계속 공격적으로 긴축할 것이라는 베팅이 약해지면서 금리 인상 직후에도 엔캐리 트레이드 포지션이 유지됐다며 이게 엔화 약세 압력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일본 주식 정보 사이트 민가부에는 금리를 올려도 환율을 되돌릴 만큼의 정책 확신과 가이던스가 보이지 않았다는 평가글이 올라왔다. 문제는 확장 재정, 돈 많이 풀리는데 별 수 있나? 일본 국채 30년 물금리 3.43%가 한국 국채 30년 물금리 3.24%를 윗돌고 일본 국채 10년 물금리는 2%를 돌파한 이후 2.1%까지 올라 1999년 이후 27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됐다. 국채 가격은 낮게 팔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네이버에 나와 있는 건 157행 020N 점 이렇게 N 밑에 단위가 뭔지 모르겠네요. 여기도 4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미쓰비시 UFJ 금융그룹은 최근 일본 국채금리 상승은 빠른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재정 악화와 일본 국채 흡수 능력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며 금리 상승이 엔화 강세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원행 동정화, 원화 약세에도 악영향. 두 나라 통합 모두 미국 금리와 변화하는 글로벌 위험 선호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데다 블룸버그 통신, 양국 모두 자국민들의 해외 투자 확대로 골치를 앓고 있다는 공통점, 니온 게이자 신문도 있다. 니온 게이자 이 신문은 최근 앵화 약세에 대해 소액 투자 비과세 제도 니사를 통한 개인들의 대규모 해외 투자 자본 유출이 매년 10조엔 규모와 앵화 매도 압력을 키운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경우 최근 해외 주식 매수세가 주춤한데도 환율이 달러당 1,480원을 넘나들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하루 평균 해외 주식 순매수는 약 1억 4,200만 달러, 약 2,100억 원 규모로 전월 일평균 2억 7,600만 달러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친다. 수학개비 때문에 근본 원인이 아니다. 역량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달러 수요가 한일 모두 높다는 점이다. 2025년 12월 22일 어제 소비자 물가 상승의 원인 분석에서 환율이 상승 원인인 한일 간 달러 수요 증가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죠. 기업은 수출로 번 달러를 외화예금으로 보유하고 환전하지 않고 장기 보호하려는 한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방송한 게 소비자 물가가 가파른 오른 이유를 환율이 올라서 그렇다. 그럼 환율이 오르는 이유는 달러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인데 왜 그러냐?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달러 수요가 지금 많다. 저는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환율이 1,500원이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되겠느냐? 우선 또 소비자 물가 더 오를지도 모르죠. 한국은행이 어떤 대책을 내올지 저도 매우 궁금하긴 합니다. 초고령 사회 부담 커지는 생보사 생존 입원금 급여 역대 최대. 최동영 기자가 아시아경제에서 12월 19일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생보사 생존 입원금 급여금 22조 3,675억 원 전년 대비 6.72% 상승. 고금리 연금 수령의 사망보험금 유동화까지 부담 커져 건강보험 시장 입원비 출혈 경쟁 심화 부메랑 될 듯 해가지고 생명보험사 3분기 누적이 이렇게 그 지급금액이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고요. 생존급여금은 보험 계약 기간 내에 사망하지 않은 고객에게 지급되는 연금 성격의 보험금이다 해가지고 이것도 왕창 올랐다는 얘기고요. 생존급여금이 늘어난 건 1990년대 노후 대비 목적으로 가입금이 이뤘던 개인연금에서 속속 수령 시기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찍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으니까 기대 수명 증가는 입원급여금도 키우고 있다. 입원급여금은 가입자가 질병이나 재해 등으로 입원했을 때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다. 생보사들은 국제회계 기준 도입 이후 중요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 마진 확보를 위해 입원비 일당과 간병인 사용 일당 등을 고액 보장하는 상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병원에 그 무슨 사이비 환자라고 그러나요? 그런 사람도 꽤 있죠. 이거는 뭐 챗 GPT가 뭐 한화라이프, 교보, 그 다음에 여기 신한라이프, 그 다음에 DB 뭐 이런 거가 이제 그걸 GPT가 이걸 또 만들었네요. 노인네들이 그건 무슨 환자, 나이롱 환자 이런 사람도 없지는 않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이런 보험을 하나도 못 들었어요. 그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외에는 들 능력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상관관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인과관계로 접근해야 미래인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